살면서 가장 깊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많은 이들이 부모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존중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너에게 줬는데 넌 나를 그냥 엄마라는 이유로 무시했어.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부모로서 수많은 선택과 희생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밥 좀 차려줘요. 엄마 그건 아니지. 아빠는 몰라도 돼. 이 짧은 말들 속에 담긴 무게를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에 참고 참았기에 고통이 되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침묵했던 시간들은 결국 마음 한구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침묵은 과연 사랑이었을지 되묻게 됩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과연 자신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끝없이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역시 자녀에게 있어 목적이자 존중의 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한다는 믿음, 이제는 거기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해. 이 말은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무시당하며 고통을 겪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그녀가 어떻게 스스로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해가 지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중년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자 씨로 올해 60을 앞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그녀는 엄마이자 아빠로서 삶을 꾸려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는 빵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삶 전부를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모두 뒤로 미루었고, 명절에도 친구들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며 오직 아들의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들의 미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장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순자 씨가 손수 준비한 반찬을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아들은 현관 앞에서 다음부터는 연락을 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 후 안부를 묻던 아이가 이제는 눈치를 보며 짧은 말만 건네고 점점 관계의 거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말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반찬 봉투 안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녀의 마음과 세월의 무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외로움이 깊어지는지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잃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는 점차 사라지고 엄마라는 역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너진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침묵도 깊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침묵했고 참고 견디며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종종 나는 괜찮다,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괜찮은 것일지,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서 자라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헌신 속에서 존중이 사라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 침묵을 깨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진심을 말해주는 일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다툼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흔히 무조건적이며 끝이 없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왜 수많은 부모들이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와 존중이 필요하며 경계 없는 사랑은 희생으로 흐르기 쉽고 존중이 없는 사랑은 굴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 대해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타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하나의 목적이자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자녀를 위한 도구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 곧 자기 존엄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노력은 자녀에게 있어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등을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면 시원한 물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존재 역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숨이 막힐 때서야 깨닫게 되듯이 부모의 헌신 또한 멀어진 후에야 비로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존엄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기능이나 역할이 아닌 존엄한 존재이며 자녀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갈등을 피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분노나 냉소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사랑이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감정을 설명하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랑은 단지 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때로는 멈추는 용기와 표현하는 연습이 요구됩니다.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고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는 일은 결코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존중 위에 세워진 사랑만이 진정으로 깊고 단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58세 이영숙 씨는 두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두 딸을 위해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큰 딸은 교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작은 딸의 말 한마디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항상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며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큰 타격이 되었지만 이영숙 씨는 즉각적인 반응 대신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자녀가 부모의 상처를 인식하려면 부모 역시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숙 씨는 딸과 다시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딸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았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색했지만 자녀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이전보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관계의 균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사례는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 쉽고 오해는 곧 거리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비폭력 대화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에 의해 정립된 방식으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대화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을 배제한 관찰,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내면의 욕구를 인식하고 전달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에게 강요가 아닌 구체적이고 선택 가능한 요청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역할의 비대칭성입니다. 부모는 늘 주는 입장이고 자녀는 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 회복은 동등한 인간으로 마주할 때 가능합니다. 부모도 감정을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하며 존중받고 싶은 존재임을 자녀가 인식할 수 있으려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험도 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하루가 지난 후 자신의 감정을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화는 자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후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부모라는 역할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진호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56세의 아버지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그는 특히 아들 앞에서는 더욱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며 지내왔습니다. 남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신념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아들은 대화 중에도 퉁명스러운 말투만 반복했고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바라보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진호 씨는 마음의 벽을 깊게 느끼게 되었고 점차 감정적 거리감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아들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눈을 마주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아들의 생각과 고민을 알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이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매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오가더라도 진심을 담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대화의 양보다 서로를 마주하는 태도가 변화한 것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윤미영 씨는 30세 직장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청소 문제로 큰 말다툼이 벌어졌고 양측 모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며칠간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청소에 대한 책임이었지만 실상은 서로에 대한 감정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미영 씨는 우연히 접한 비폭력 대화 기법을 통해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딸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 함께 청소를 하며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갈등을 통해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은 결국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갈등 자체보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으며
지나친 배려는 간섭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순간 자녀는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특별한 말이 아닌 단순하고 진솔한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소통을 원하는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됩니다. 진심을 담아 표현된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와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말로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을 되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자녀를 향해 이와 같은 말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부모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는 참아야 하며 자녀에게 서운한 말을 하면 멀어진다는 믿음을 받아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녀가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사랑은 점차 습관처럼 굳어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단절이나 냉정함을 연상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한 관계는 따뜻하고 명확한 경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계란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선입니다. 이는 곧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힘들어, 쉬는 시간이 필요해 또는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했어. 다시 표현해 줄 수 있겠니와 같은 말은 감정을 단순히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 역시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부모의 감정과 경계를 전달하는 과정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본인의 삶을 미뤄두는 일은 흔한 선택이었고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탈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킨 상태에서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를 배우며 작은 선물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은 부모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자녀를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기보다는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안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차이 속에서 관계의 유연성이 생기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자신에게 오늘 나는 잘 견뎠다, 내 감정도 소중하다와 같은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글로 기록하는 것도 내면을 돌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는 네가 무뚝뚝하면 속상하다, 아빠도 사랑받고 싶다와 같은 한 문장은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표현의 양보다 진심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잊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인내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나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깊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위한 말 한마디, 자신을 향한 따뜻한 한 걸음이 존엄을 회복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만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말보다 표정, 침묵,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색만으로도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담긴 외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을 타인의 세계를 마치 자신의 세계처럼 살아보되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의나 이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느껴보려는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측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태도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형성됩니다. 공감은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효과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문장은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감정이 무시되지 않고 이해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싸움이 아닌 이해의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공감은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치유의 과정을 선사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나 소외감을 겪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지만 그 문을 여는 출발점은 바로 따뜻하게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들어주려는 순간 부모 자신도 그 안에서 외로움과 상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곧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공감의 과정은 단지 자녀를 위함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를 위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온 시간 속에서 혼자였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감정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은 드러내지 않으면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관계 안에서 점차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판단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은 부모와 자녀가 다시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고백이나 한 아버지의 침묵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어쩌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인내를 감내해왔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으며 말함으로써 상처를 줄까 침묵하는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라는 존재는 점차 사라지고 누군가의 부모라는 역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은 사랑을 멈추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고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나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상처도 기다림도 소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은 이제 천천히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삶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있음의 의미를 느껴왔지만 이제는 그 관계 안에서 자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은 분리된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존중은 사랑 속에서 따뜻함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서툴러도 괜찮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감과 아주 조심스러운 용기, 그리고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 문장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녀와 다시 따뜻하게 연결되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언제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작거나 사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녀와 나누려는 그 첫걸음은 부모 자신에게도 깊은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역할을 넘어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여정은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영상이 끝난 이후에도 부모님의 마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다음 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공감과 위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